주말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주말 집안에서 네. 창밖을 보면 와, 하늘 너무 예쁘다. 맞아요. 날이 정말 좋다 생각했는데 네. 그 하늘에 낚여서 나갔더니 낚였어. 너무 더운 거예요. 맞아요. 전신에 땀이 막 줄줄 흘러서 아, 이제 정말 여름이 왔구나 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진짜 무더위, 폭염 이런 소식들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때고 겪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썸머는 왔어요. 네. 이제 랠리만 오면 되는 건데 제발. 썸머 랠리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시장 언제까지 우리가 또 썸머 랠리를 기다리면서 미리미리 종목 전략을 세우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여전히 아직도 랠리가 오고 있지 않은 6개월째 지지부진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쟁사들에 대한 소식들이 지난 주말 후반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인텔은 글로벌 파운드리를 34조 원에 인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TSMC 같은 경우는 일본에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또 역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 올해에서부터 계속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자 뒤이어 나오고 있는 우려들은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는 TSMC와 어떤 대만 업체들 그리고 미국 업체들 그 사이에서 너무 껴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을 합니다. 현재 점유율들을 봤을 때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TSMC가 압도적인 1위이기도 하고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4분기도 압도적이었는데 더 늘었죠. 올해 1분기 들어서 1%포인트가 더 늘었어요. 오히려 삼성은 떨어졌죠. 때문에 이렇게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20조 원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시기가 좀 뒤로 밀리는 듯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아예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까지 나오고 네. 있고요. 이번에 인텔이 인수하기로 한 게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점유율은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인텔이 여기에 합류했을 때 정말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에게 아무런 호재가 없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죠. 삼성전자 주가가 6개월째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만 빼면 그리고 총수가 지금 약간 부재하다라는 것만 빼면 꽤 산업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은데요. 한번 시기열로 봤을 때는 올해 초에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기대가 엄청 높았었죠. 4월에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하지만 이때 반짝 올랐다가 다시 횡보를 했죠. 그리고 6월에는 미국 20조 원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별 반응이 없었고 얼마 전 분기 최대 이익을 내기도 했는데 역시나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횡보. 12조 5천억이 나왔는데. 살을 대고 그었어요, 그냥. 결국에는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죠. 앞에서 나왔었던 TSMC나 인텔이 하고 있는 M&A가 없다. 삼성전자는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그냥 계속 횡보하는 건가? 참 고민이 많은 시기이자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이 데려가게 되는 그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국내에서 파운드리 업체인 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좀 많이 밀렸고요. 네. 금요일장 글로벌 IT 반도체 쪽 종목들이 다 같이 밀렸고 이게 또 주말 사이 뉴욕장에서 엔비디아, AMD 이렇게 또 하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영향을 받아갈까 사실 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투자가 밀리다 보니까 장비 부품주들이 기저귀를 켤래야 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를 또 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한다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니까 저희가 늘 그렇듯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죠. 요즘 퀵커머스가 불이 붙었다라고 맞아요. 합니다. 이 퀵커머스가요. 주문 10분 내에 빠르면 배달이 되고 늦어도 1시간 내에 배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사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서 비마트나 요마트로 하고 있었는데 뚜렷이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쿠팡이 이 시장에 퀵커머스에 뛰어들면서 다른 업체들을 다 자극을 했고 경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지금 시범 사업을 운용 중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트럭을 풀필먼트로 운영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여의도 근처에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마치 카카오 택시처럼. 그렇죠. 뭐 아마존도 그런 방식이었었고.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차로 꺼내주는데 이걸 국내에서 다 활성화시켜서 1시간 내에 배송을 한다? 네. 와,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또 얼마나 출혈 경쟁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살짝은 있었습니다. 뭐 이를 포함해서 최근 유통구는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타격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최근의 흐름을 조금 보면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걱정과 또 델타 변이 이슈 나오자마자 유통업체들의 공매도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과 편의점주는 최근에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나마 조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쪽은 이마트, 대형마트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식품을 사기 위한 주문은 넣고 있다라는 건데요.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에 조금 직격탄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주가에 델타 변이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뭐 여전히 긍정의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에서는 코로나 장기화 꼭 악재는 아니다. 내식 수요나 온라인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사업에 주력인 업체들은 매수해도 괜찮다. 편의점과 백화점은 실적 기대치는 낮춰야 한다라고 보수적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탑픽 이마트 꼽았습니다. 또 키움증권에서는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8월, 9월 이후를 준비해라.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50대 이하 외부 활동 많이 늘어나니까 이들로 인해서 나아진다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소식 하나는 신세계 측에서 휴젤 인수를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점검은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예.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뭐 풀필먼트 얘기 많이 합니다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각 동네마다 그런 풀필먼트가 있었는데 활용을 잘 못한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좀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주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탑픽은 뭘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내에서도 너무 탑픽이 다양하죠.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백화점 쪽으로 가야 될지, 마트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 무더위 얘기를 했으니 무더위와 관련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면 뭐 무더위 관련주, 폭염 관련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해 여름도 2018년에 이은 역대급 더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2018년 당시에 40도까지 올라갔었대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불과 3년 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답니다. 하다 보면 당연히 시장에서도 수혜주 뭐가 있을까? 이미 움직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면 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에어컨이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뛰는 모습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뛰었는지 그냥 수익률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최근 5일 동안의 수익률로만 봤을 때도 뭐 어마어마하죠. 옴니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와 44%. 관련해서 44%가 올랐고요. 한국전력과 함께 중전기 공급하고 있는 일진전기도 40%, 그리고 에어컨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SDC와 파세코도 5거래일 만에 25에서 26%씩 뛰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위는 더 된다고 하고 아무리 선반영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고 올라간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무더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넓히자면 뭐 식음료까지 더해서 과연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수혜주로 뭐 개장전 성공 전략에 나왔던 출연자 중 두 분이 전부 다 식음료 쪽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주류도 많이 넣으시기도 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선택지가 더 많이 깔려버린 상황.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어서 김진만 팀장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앵커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보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고민도 많아질 텐데 정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큰 그림 반도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와 또 어떤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시기가 좀 뒤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역시 좀 힘이 살짝 빠지는 모습들인데 전반적인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과 또 종목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뭐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TSMC도 실적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 쪽 반도체가 안 좋아서 국내도 한번 반짝한 거 빼고는 사실 주가는 좀 하락폭이 있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제 주말에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투자가 한 몇 달 정도 밀릴 것 같다라고는 기사도 나왔고 거기다 인텔이 글로벌 파운더리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길 좀 바라고요. 사실 인텔이 연초에 이제 자기들이 파운더리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사실 인텔은 기술력이 없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기에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다만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제 회사들을 인수해서 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다 최근에 뭐 글로벌 파운더리 인수설이 나오긴 했는데 글로벌 파운더리 측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구체적인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설이기 때문에 너무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 원래 포인트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중에 자식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현재 성장성까지 보시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께서 단기적 접근으로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즉 안정적인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는데 적금 1, 2년 다 이제 웃으면서 버는 삼성전자도 1년 정도 가지고 계시고 하신다면 좀 긍정적인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즉 저번 주에 나왔던 노이즈 이슈들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나왔던 이제 투자 관련권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삼성은 이미 오스틴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파로 인해서 좀 굉장히 좀 타격이 컸는데요. 또 거기다 오스틴에 공장을 짓게 될 경우 또 오스틴이 또 기상 악화로 인해서 타격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도시를 또 검토를 하고 있는 방법이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 도시들과 조율하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그래요. 뭐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까지 하면서 사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하위에는 장비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볼 수밖에 안 그러면 뭐 6개월, 1년 단위로 보게 되는 건데 이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장비 관련주들에서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마인드로 완전 장기보다는 단기적, 중기적 마인드를 같이 혼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 투자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TSMC도 계속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즉 장비는 공장이 늘어나는 만큼 장비는 반드시 들어갈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반도체 수급 자체도 워낙 좋습니다. 반도체가 원래는 뭐 어디 일부만 쓰이다 지금 산업 전반에 다 쓰이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 즉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연히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뭐 이들 종목들과 그 하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장비주들까지 본다면 지금 산다면 좀 어떤 종목군 매력적으로 보세요? 일단 먼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야기를 들으면 손해볼 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TSMC도 좋다 하는데 주가는 기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즉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손해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 실적까지 봤었을 때 조금 더 비중 확대에도 좋을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거기다 이제 반도체 제가 이제 장비도 3개 갖고 와 봤는데 하나 마이크로는 제가 워낙 미는 관련이 그렇죠. 워낙 이제 네.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도 또 그만큼 이제 좀 기대에 부합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와 강한 그래도 삼성전자와 강한 이제 그런 협력 관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 후공정 쪽에 이제 테스나와 함께 최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와 미래 모두 기대할 만하다. 목표가 25,000원 조금 더 상향하겠습니다. 예.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와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같은 팹리스 업체인데요. 이제 이전에 TSMC와 계약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이제 계약 관계도 있었었는데 한 저번 달쯤에 SK 하이닉스가 완전히 결별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DSP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삼성전자 향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팹리스 업체가 관련되는 워낙 이제 좀 인기가 많습니다. 현대차도 팹리스 업체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시너지, 거기에다 현대차와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팹리스 업체는 기대해 볼 만하다. 목표가 3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SNS텍입니다. 저번 2차 전지 랠리 때 보시면은 공장 증설을 한 기업들이 주가 상승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비조 사이에서도 공장 증설한 업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NS텍은 EUV 펠리클 마스크를 좀 하는 업체고요. 즉 EUV 공정이 즉 미세 공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공장 증설 효과는 덤. 목표가 4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에서 탑픽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이쪽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예,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전부터 워낙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었고 그때 당시에도 목표 주가를 꽤 높게 잡았었거든요. 여전히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하면서 기대감을 쏟았으니까요. 저희들도 관심 있게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통업권 가운데서도 퀵커머스와 관련된 적극적인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녹여내서 전략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라는 고민. 유통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통주 범위가 되게 넓죠. 이제 그렇죠. 이 배송을 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리테일 쪽도 있고 편의점 그다음에 이제 넓게 백화점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송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치킨 게임입니다. 이제 사실 돈은 안 되지만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전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먼저 당연히 쿠팡이 먼저 이제 쏘아 올렸고 그다음에 SSG.com 이제 계속 지금 업체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즉 기본으로 당일 배송이 갖춰져 있어야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업체들마다 지금 이제 사실 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워낙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게 이거가 없으면은 타 업체에게 워낙 밀리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이제 유통 쪽 관련해서는 계속 파이가 크는 건 맞지만 당분간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전환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의 승자가 나올 거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이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워낙 보기가 많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종목 고르신 거예요? 저도 이제 배송 쪽으로 한번 해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CJ 대한통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전략 짜주시겠어요? 일단은 위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여력이 없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유통 쪽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치킨 게임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은 이제 하지 않으면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통 쪽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다 최근에 이제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배송 단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체국 관련 이슈도 있고 거기다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체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와의 협업 관계를 해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베니핏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타 업체에 비해서 메리트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네이버나 신세계와의 협업도 이미 얘기가 나왔었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너지도 예견이 될 텐데 그러면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위에 상단을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목표가 일단은 25만 원 정도 제시드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가보다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되게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봤었을 때 전체적인 매출액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엄청 올랐습니다. 즉 이제 단가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영업이익에 반영이 잘 되고 있다.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가 상승이 있을 경우에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체들과 협업을 하기도 편합니다. 신세계와 네이버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꽃길만 걷지 않을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네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유통업
그 주체들보다는 오히려 배송 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CJ 대한통운 얘기를 해주셨고 25만 원 목표 주가 나왔으니까요. 역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 역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는 워낙 덥고 또 주식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으니 어떤 무더위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이미 반응을 하고 막 40%씩 이미 오른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따라가기는 좀 무리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한다면 좀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요.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네, 너무 덥습니다. 또 더운데도 중간중간에 비도 내리더라고요. 네. 네. 이제 동남아 날씨만 이제 나오는데 아무래도 전력 수율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전력 부족량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좀 말씀 표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더위가 이제 시작이랍니다. 즉 네. 너무 앞으로 더 더울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제 좀 이제 전력량을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 즉 이제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 분출을 강하게 했습니다. 거의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진전기 상한가하고 옴니 시스템도 한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이때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섹터에 관련해서는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한두 번 더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더위가 심각해지든지 아니면은 관련해서 뭐 전력난이 심각해지는 기사가 계속 나오다든지 해서 한 번쯤 눌리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아니면 시세 분출을 쭉 하고 많은 그런 이제 경우도 많은데, 일단 이제 여름까지는 좀 볼만하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는. 대신 눌릴 때 들어가지 오르고 살게 될 경우에 또 위에 물려서 또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제 또 뭐 잠깐 눌렸을 때, 즉 조정이 있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좋고요. 비중은 대신 크지 않게 특징주, 즉 이제 단기 테마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원전, 에어컨,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세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원전이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전력이 부족하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중에 원전주 중에 우리 기술이 가장 이제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좀 눌림이 잘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예. 에어컨 관련해서 창문형 에어컨이죠. 뭐 워낙 여름에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가끔 몇 분 보시면은 이제 겨울에 파세코를 사시면서 여름에 파시는 분들, 즉 아하. 매매를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세코도 한번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옴니 시스템 한번 눌림목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봐줄만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전과 에어컨 스마트 그리드의 주 종목들을 꼽아줬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급등한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다시 노려볼 만하겠다. 다만 그 변동성이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이 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이슈를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 스픽은 자동차 부품주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로직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차량 수출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안 좋다, 반도체 부족해서 차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출 데이터 찍힌 거 보면 굉장히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도체 수급량까지 원활해서 더 많이 공장 가동이 될 경우에 매출량이 더 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도 좋은데 부품주들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 이제는 뭐 워낙 연초에 뭐 애플카 이슈로 너무 많이 떠서 이제 주가에 거품이 있었었는데 그 거품들이 모두 마무리된 시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뭐 바로 종목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먼저 만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도 대형주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서까지 이제 조금 주가 상승률이 큰 만큼 또 이제 안전한 종목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만도 같은 경우에 노이즈가 계속 있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만도 부품이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만도가 없을 경우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부품 공급이 워낙 차질이 있기 때문에 만도를 빼고서는 사실 현재 기아차를 탈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진 주가입니다. 즉 이제는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노이즈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83,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 타픽으로는 완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해성 DS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 생산 업체입니다. 올 매출이 거의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반도체도 차량용 장비주라고 뭐 부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도 워낙 이제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세 종목 중에 탑픽으로 꼽고 싶은 게 이제 막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목표가 4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명신산업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명신산업은 이전에 저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요게 사실 테슬라 특징주로 이제 테마주로 굉장히 엮여서 주가 상승이 컸었다가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는 본업이었죠. 글로벌 핫스탬핑 이제 업체인데 요게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기존의 테슬라의 특징주여서 이제 지금은 현재 자동차 부품주 쪽의 하나로 좀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 상승률이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거는 좀 보시면 좋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4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동차 부품주 탑3 얘기를 해주셨고요. 만도, 해성 DS, 명신산업까지 기억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